네,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분석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점 먼저 명확히 할게요. 특정 종목을 사라, 팔아라 이런 추천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2026년 들어서 특히 이 바이오 섹터 때문에 속 좀 끓이신 분들 아마 한두 분이 아닐 겁니다. 연초만 해도 분위기 좋았잖아요. 금리도 곧 내릴 거고 코스닥이 날아갈 거다. 이런 장밋빛 전망이 아주 지배적이었죠. 근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시장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더군요. 그중에서도 정말 믿었던 바이오가 우리 뒤통수를 아주 세게 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 실망감이 사실은 이 시장의 거대한 판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는 걸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그냥 단순한 실패가 아니에요. 2분기부터 시작될 진짜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는 시간,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죠. 오늘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연초에 왜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지 냉정하게 복기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부터 돈의 흐름이 대체 어디로 향할지, 특히 비만 치료제와 차세대 기술을 중심으로 깊게 파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실전 전략까지 확실하게 챙겨가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도대체 연초에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장의 그 뜨거웠던 기대가 어떻게 이렇게 차가운 실망으로 바뀌었는지 그 원인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죠. 아마 많은 분들이 딱 이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매년 1월이면 바이오 투자자들한테는 거의 축제나 다름없었잖아요. 바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런데 올해 분위기는요, 예전 팬데믹 직후의 그 광풍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예상외로 너무 조용했고, 게다가 시장을 좀 이끌어주지 않을까 믿었던 대장주들마저 흔들리니까 투자 심리가 그야말로 급격하게 얼어붙어 버렸죠. 이게 그냥 기본 탓이 아닙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 차트를 한번 보시죠. 연초부터 지금까지 코스피는 뭐 그럭저럭 버텨줬고 코스닥 150 지수도 보합 수준은 유지했어요. 그런데 유독 저기 맨 오른쪽에 있는 코스닥 헬스케어 지수만 뚜렷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죠. 이건 시장 전체가 나빴다는 게 아니라 명백히 바이오 섹터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투심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글로벌 분위기를 보여주는 JP모건 컨퍼런스였습니다. 키움증권 리포트뿐만 아니라 로이터 통신 분석을 봐도요. 작년처럼 조단위 빅딜 소식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기술 이전 거래 규모도 좀 위축되는 모습이었죠. 여기에다 국내에서는 코스닥 시총 상위주였던 알테오젠이랑 ABL 바이오에서 찬물을 확 끼얹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알테오젠은 모두가 기대했던 로열티 비율이 시장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졌고요. ABL 바이오는 글로벌 빅파마인 파트너사 사노피가 개발 우선순위를 바꾸면서 갑자기 불확실성이 커져버렸죠. 시장의 기둥 역할을 하던 종목들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섹터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요. 그런데 말이죠.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 시장은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요, 단순한 악재가 연달아 터진 게 아니라 바이오 투자라는 이 게임의 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팬데믹 때도 그랬어요. 위기가 지나고 나면 항상 새로운 규칙이 등장했죠. 한마디로 더 이상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게임은 언제부터일까요? 네, 바로 지금 2분기입니다. 이제부터 돈의 흐름이 어디로 그리고 왜 그쪽으로 향하는지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시장의 가장 큰 손, 바로 글로벌 빅파마들의 움직임부터 봐야 합니다. 2025년은요, 한마디로 급한 불 끄기였어요. 휴미라 같은 블록버스터 약물 특허가 줄줄이 만료되니까 이걸 막으려고 닥치는 대로 M&A를 하던 시기였죠. 일단 파이프라인부터 채우고 보자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KB증권 리포트에서도 지적하듯이 급한 불은 어느 정도 껐으니 이제는 진짜 배기 혁신 기술, 즉 옥석을 가려서 아주 선별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한 겁니다. JP모건 컨퍼런스가 조용했던 건 이들의 관심이 식어서가 아니에요. 옥석을 가리는 기준이 훨씬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까다로워진 빅파마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게 뭘까요? 딱 하나. 바로 숫자로 증명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데이터들이 쏟아지는 시기가 바로 이 2분기에 딱 집중되어 있죠. 4월에 미국 암 연구학회 AACR이 있고요. 5월엔 유럽 간학회 EASL,
그리고 5월 말부터 6월 초에 걸쳐서 미국 임상종양학회 ASO까지. 이 메이저 학회들에서 발표된 임상 데이터가 앞으로의 주가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이제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시대는 끝났어요. 오로지 데이터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시장이 열린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섹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난 1년 동안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비만 치료제 시장부터 한번 보죠. 여기야말로 옥석 가리기가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우리도 비만 치료제 개발합니다. 라고 선언만 하면 주가가 들썩였죠. 그냥 테마에 편승하는 전략이 먹혔던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어떤가요? 수많은 기업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시장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분석을 보면요. 이제 시장은 더 이상 이름표만 보고 투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경쟁자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 해자,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차별화된 데이터를 가진 기업에만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기술적 해자의 아주 좋은 예가 바로 한미약품입니다. 첫째, 지금 시장의 대세인 이중작용제를 넘어서 세 개의 타겟을 동시에 공략하는 삼중작용제를 개발하고 있어요. 단순히 체중만 줄이는 게 아니라 대사질환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훨씬 더 큰 그림이죠. 둘째, 비만 치료의 가장 큰 부작용인 근손실을 막아주는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살은 빼주되 근육은 지켜준다?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차별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이 기술의 잠재력을 입증할 데이터가 바로 5월 유럽 간학회 EASL에서 발표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명확한 차별점과 검증의 무대가 딱 준비된 기업, 바로 이런 기업이 시장이 지금 찾고 있는 옥인 셈입니다. 자, 그럼 비만 치료제의 다음 타겟은 어디일까요? 빅파마들의 그 많은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갈지 그들의 다음 쇼핑 리스트를 한번 슬쩍 들여다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흐름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ADC, 항체 약물 접합체입니다. 이건 마치 유도 미사일처럼 암세포만 정확히 골라서 공격하는 기술로 항암 시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죠. 국내에서는 리가켄바이오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예전에는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기술이었지만 이제는 빅파마들이 앞다투어서 기술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올릭스 같은 기업들이 주목받는 이유죠. 마지막은 플랫폼 기술입니다. 하나의 원천 기술로 여러 가지 신약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기술이죠. 에이프릴 바이오의 사파 플랫폼이 좋은 예입니다. 이 세 분야가 바로 빅파마들이 지금 군침을 흘리고 있는 차세대 먹거리들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닷컴 버블 때보다 어쩌면 더 예측하기 어려운 이 2분기 바이오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생존해야 할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년 바이오 투자의 핵심 원칙은 딱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데이터 기반 투자입니다. 막연한 기대담, 누가 그러더라 하는 소문만 믿고 투자하는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는 학회에서 발표되는 냉정한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고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해석한 다음에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대, 즉 expectation이 아니라 확증, confirmation에 투자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게임의 룰입니다. 리스크 관리는 곧 생존의 기술이죠.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주요 학회의 발표를 디데이로 삼고 발표 전후로 내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재평가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기대 이상이면 비중을 늘릴지, 기대에 못 미쳤다면 과감히 정리할지 결정해야 하죠. 둘째, 한두 종목의 임상 결과에 내 모든 운명을 걸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린 ADC, 유전자 치료제처럼 유망한 기술군에 나눠서 투자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기계적인 손절 원칙은 이제 필수입니다. 한국투자증권 분석이나 FDA 자체 통계를 봐도요. 신약이 최종 승인을 받을 확률은 10%가 채 안 돼요. 8%대입니다. 실패가 당연한 상수라는 걸 인정하고 원칙을 지켜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웃으면서 털고 나오는 게 진짜 실력자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꼭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 담긴 종목들, 막연한 기대를 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곧 데이터로 검증될 확증을 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2분기, 아니 앞으로의 투자 성과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2분기 바이오 시장에 대한 저의 스탠스는 신중한 낙관론을 바탕으로 한 선별적 공격입니다.
시장 전체가 좋아질 거라 막연히 기대하기보다는요, 명확한 기술적 해자와 데이터 검증 이벤트를 가진 소수의 기업에 집중적으로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스나이퍼처럼요. 오늘 이야기 딱 한 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기술적 해자가 명확하고 2분기 안에 학회 등을 통해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는 기업, 바로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20년간 이 험한 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얻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시장을 예측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변화하는 시장의 규칙을 읽고 그에 맞춰 대응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더군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